7장 사람, 세상, 자연. 청정국토. 자연은 아름답고 사회는 평화롭고 개인은 행복한 세상. 청정국토는 깨끗한 세상, 이상세계를 말한다. 청정국토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깨끗하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사람들과 사이좋게 살아간다. 청정국토는 자연 환경이 아름답다. 자연은 아름답고 사회는 평화롭고 개인은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을 청정국토, 정토라고 한다. 정토를 크게 셋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가 타방정토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개인은 괴롭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자연환경은 깨끗하지가 않다. 그런데 저 멀리 어딘가에 농사짓지 않아도 곡식이 저절로 자라고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고 맑은 물이 흐르고 대지는 보배로 이루어진 곳이 있다. 그곳은 자연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나 갈등이 없다. 전쟁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질병도 없다. 바람소리도 부처님 말씀, 물소리도 부처님 말씀, 새소리도 부처님 말씀, 오직 부처님 말씀뿐이다. 언제나 부처님을 공경하고 무아와 무상의 이치를 자각하며 오직 성불에만 관심이 있다. 동쪽으로도 그런 세계가 있고 서쪽으로도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저 위에도 아래에도 그러한 세계가 있다. 이곳이 타방정토이다. 타방정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토가 서방에 있는 극락정토이다. 극락정토에 있는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을 도와 중생을 인도하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을 청해서 그 국토로 인도되어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마침내 성불할 것을 염원한다. 타방정토는 공간적으로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이지만 시간은 현재에 존재하는 정토이다. 그래서 극락정토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나기를 원하며 염불정진을 한다. 그렇게 간절하게 그 세계를 그리워하고 그 세계에 나기를 원하며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르며 염불 수행을 하면 누구나 그곳에 태어날 수가 있다고 믿는다. 미래 세상. 보살행을 해서 이 세상이 좋아지고 일체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내가 성불하게 된다. 두 번째는 미래 정토이다. 저쪽 어딘가에 정토가 있어서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미래의 정토가 될 수 있다. 도솔천 내원궁에 있는 미륵보살이 이 세계에 하강하면 그때는 이 세상이 개개인이 행복하고 사회가 평화로우며 자연재해가 사라져 아름다운 정토가 될 것이다. 그 미래 정토가 미륵정토이다. 미륵정토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미래 언젠가는 이루어질 정토 세계이다. 그런데 그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는 시대에 태어나 깨우침을 얻으려면 10선행, 10가지 착한 행동을 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서로 싸우고 죽이더라도 나는 살생하지 않아야 하며 많은 사람이 도둑질을 해도 나는 훔치지 않아야 하고 많은 사람이 삿된 음행을 해도 나는 삿된 음행을 하지 않아야 하고
많은 사람이 진실하지 못한 허망한 말을 해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며 많은 사람이 도리에 어긋나며 교묘하게 꾸며대는 말을 해도 나는 하지 않아야 하며 많은 사람이 서로에게 다른 말을 해 이간질을 해도 나는 하지 않아야 하며 많은 사람이 화를 내며 남을 욕하고 험담을 해도 나는 하지 않아야 하며 많은 사람이 탐욕스럽더라도 나는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이 화를 내더라도 나는 화내면 안 되고 많은 사람이 인과의 도리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견해를 가져도 나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10가지 잘못된 행을 버리고 10가지 착한 행을 행하면 미륵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 타방정토와 미륵정토의 공통점은 정토란 실제로 존재하며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 세계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원을 세우고 노력해서 그 세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세계를 만든 주체자가 성불의 부처가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보살행을 해서 이 세상이 좋아지고 일체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내가 성불하게 된다. 지금 이대로 아름다운 세상. 내 마음속 번뇌가 사라지면 지금 이 세상 이대로 아름다운 세상이다. 내 마음 하나 깨끗하면 세상이 청정하다. 세 번째는 유심정토이다. 정토가 타방이나 미래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번뇌가 사라지면 지금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내 마음 하나 깨끗하면 세상이 청정하다. 이것이 유심정토이다. 내가 깨닫는 즉시 이 세상이 정토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들은 왜 정토 세상을 그리게 되었을까? 그것은 시간적으로 현재, 공간적으로 이곳이 괴롭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괴로움에서, 이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내 괴로움의 원인이 내가 사는 환경이나 사회적 조건 등 바깥에 있다면 환경이나 사회적 조건이 좋은 세상으로 가면 내 괴로움은 사라진다. 실생활에서도 생활 여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갈등이 있는 사람과 안 만나면 괴로웠던 부분이 상당 부분 해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같은 곳에 살다가 한국에 오면 굶주림은 해결된다. 이것이 타방정토이다. 굶주리고 병들었던 가난한 제3세계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밥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이곳은 정토 세상이다. 타방정토는 이렇게 현실에 언제나 있다. 또 지금은 가난하지만 앞으로 사회가 발전해서 정토가 된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미래 정토를 꿈꾸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허물어진 집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며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 그것이 미래 정토이다. 하지만 장소나 시간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 하나 바꾸니 내 삶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생각 하나 바꾸었을 뿐인데 똑같은 별인데도 반짝이는 정도가 다르게 보이고 똑같은 나무잎이고 똑같은 돌인데도 느낌이 전혀 다르다. 이제까지 함께 살았던 부모와
자식과 남편과 아내, 친구와 동료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내 마음이 바뀌면 이렇게 달라 보이고 좋아진다. 이것이 유심정토이다. 타방정토, 미래정토, 유심정토 중 어느 하나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정토가 다 있다. 사회적 조건이 좋은 데 가면 누구나 지금보다 좋은 생활을 하게 되며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하면 앞으로 더 행복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한 생각 바꾸면 바로 행복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불교에서 꿈꾸는 정토는 이 셋이 분리되지 않는다. 타방정토, 미래정토, 유심정토가 통일된 정토 세상을 꿈꾼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미래정토의 강력한 원을 가지고 있으며 타방정토와 같은 좀 더 살기 좋은 완성된 정토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 또 한편으로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해 지금 이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정토 세상이다. 이 셋은 어느 것이 맞느냐는 문제도 아니고 대립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동시에 추구해 가야 할 가치이다. 의식혁명. 내 의식 속에 세상이 있고 세상 속에 내가 있으므로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과 내가 깨닫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각자의 바람이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먹고 사는 것이 언제나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 바람이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 정토 세상일까? 사람은 누구나 최고 권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다 인류대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최고의 부를 누리기를 원한다. 사람들의 이런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틀림없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쪽을 지향했는데 결과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순이다. 사회적 혼란에서 괴로움이 온다면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적 혼란이 사라져야 한다. 사회적 혼란이 사라지려면 결국 개개인이 자기 욕구를 조절해야 한다. 자기 욕구를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곧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내가 사는 세상을 크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지 알 수 있다. 또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계속 재앙이 닥쳐오는지도 알게 된다. 이 세상이 정토 세상이 되려면 나부터 욕구를 절제하고 조절해야 된다. 행복에 대한 기준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가치관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일종의 돌연변이 현상 같은 의식혁명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즉 깨달아야 한다. 마음은 경계에 따라 일어난다. 사람들은 상황이 처음부터 좋았다면 내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화가 나거나 조금만 일이 안 되어도 누군가를 탓하고 조건을 탓한다. 한마디로 경계를 탓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경계라고 말하는 세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며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다시 세상에 내놓는다. 바깥 세상과 우리의 의식은 언제나 이렇게 주고받는다. 세상이 바뀌면 의식도 바뀐다. 세상이 좋아지면 우리도 좋아진다. 그런데 누가 세상을 좋게 만드는가? 세상을 좋게 만들려면 세상의 문제를 자각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다.
그 깨달은 사람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세상이 좋아지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의식혁명이 일어난 대중, 즉 깨달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처음 한 사람이 깨달았다면 그 한 사람의 깨달음은 그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행함으로 그 다음 누군가가 깨닫기는 처음보다 쉬워진다. 그렇게 해서 한 명은 곧 2명이 되고 2명은 곧 10명이 된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정토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게 된다. 내 의식 속에 세상이 있고 세상 속에 내가 있으므로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과 내가 깨닫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 세상은 혼란스러운데 어느 순간 깨달아서 나만 좋아지면 된다는 주장이나 아무리 깨달아도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혼란스러움에 빠지니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상 깨달아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주장은 둘 다 잘못된 생각이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그것을 벗어나는 돌연변이는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일어난 돌연변이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모여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킨다. 생물학적으로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그냥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느 순간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그 돌연변이가 우성이 되어 진화한다. 정신세계도 그와 마찬가지로 진화한다. 수행정진에서 자각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우선 한 사람이 자각하는 기회가 있어야 하고 그 한 사람이 자각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로 옮겨져 다른 사람이 자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개인이 자각하도록 이끌고 더 나아가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을 바꾸어 자각이 쉽게 일어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개인의 자각이 먼저 일어나야 하느냐, 세상이 먼저 좋아져야 하느냐 하는 분별은 끊어진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언제나 함께 이루어진다.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 내가 살아야 내가 산다. 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삶의 조건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자연 환경이 어떻든 일단 내 관념을 내려놓는 순간 내 마음이 가벼워진다. 세상이 아무 변화도 없고 조건이 바뀐 것도 아니지만 내가 고집하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진다. 실직을 했든 시험에 떨어졌든 부모가 죽었든 상관없이 일단 마음이 밝아진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인다. 예전에 자신에게 인상 쓰고 욕한 사람도 귀여워 보이고 나뭇잎이나 지렁이도 다 소중해 보인다. 이런 깨달음은 어느 순간 한 개인에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다시 깜깜해져 버리기도 한다. 깨달음이 지속되려면 첫째,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깨끗해진다. 둘째, 마음이 밝아야 한다. 착한 사람 중에 오히려 늘 슬퍼하고 울음이 많은 어두운 사람이 많다. 그것은 정에 얽매이기 때문이다. 정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을 끊고 마음을 밝게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는 마음이 가벼워야 한다. 자기가 일으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생각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렇게 마음을 맑게
밝게 가볍게 가지는 것을 맑은 마음이라고 한다. 이 맑은 마음을 생활 속에서 늘 간직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은 혼자서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같이 지내야 한다. 그래야 상승작용이 일어나 깨달음이 유지되고 더욱 좋아진다. 내가 상대를 깨우쳐주고 상대를 보고 내가 깨닫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는 내가 좀 더 많이 깨달아야 내가 더 깨닫게 되고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내가 살아야 나도 사는 관계이다. 이것이 좋은 벗이다. 좋은 벗은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자꾸자꾸 좋아지는 관계이다. 무엇이든 혼자 껴안고 있지 말고 나눠야 된다. 기쁨도 나누어주고 괴로움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 내 기쁨도 내놓고 상대의 기쁨도 받아들여 내 것 없이 나누어 가질 때 점점 더 좋은 관계가 된다. 언제 어디서 만나는 사람이든 오고 가는 말 속에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내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직 자각이 덜 된 사람도 공동체 속에서 좋은 영향을 받아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 흐름으로 전환된다면 그 사회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냥 그대로 좋은 것을 본받아 살게 되는 것이다. 사회는 좋은 벗의 관계여야 한다. 맛있는 것도 숨겨놓고 몰래 먹으면 맛이 없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 서로 칭찬해주고 알아주는 데서 사는 재미가 나는 법이다. 서로가 있으므로 좋아지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이런 공동체로 전환되어 가야 한다. 가정이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직장이, 사회가, 나라가 서로 도와주는 벗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잘 살기 위해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한다. 그래서 결국 잘 살아보려고 한 일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고 식품을 오염시켜 결국 안전한 먹을거리가 없어서 걱정이고 깨끗한 물이 없어서 걱정이고 맑은 공기가 없어서 겁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어떠한 개발 정책이든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이 정화시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 내가 살아야 내가 산다는 연기법의 기본 관점을 잃지 말고 환경을 잘 살리고 보존해 깨끗한 땅, 아름다운 자연을 일구어야 한다. 자연은 인간의 정복 대상이 아니라 인간 삶의 터전으로서 인간과 자연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붓다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다. 붓다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 바른 불교, 쉬운 불교, 생활 불교를 행한다면 누구든 일상 속에서도 해탈과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는 부처님의 근본 정신에서 많이 어긋나 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오래 살게 해달라는 식의 기도는 현실 세계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 불교의 참된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승려, 신도 모두 불교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신도는 잘못된 불교를 하든 말든 소수의 승려만 바르게 수행하면 되는 그런 불교가 아니라 모든 불교인이 불교의 근본 사상으로 돌아가는 불교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른 불교, 즉 불교의 지성화다.
바른 불교는 내 관념을 깨뜨리고 언제나 법의 실상을 보는 붓다의 근본 가르침을 놓치지 않는 불교를 말한다. 깨달음이라는 근본을 놓치고 현상에 안주해버리거나 기복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무와 무상, 공과 같은 불법의 근본 교리를 이론적으로 주장하다 보면 대중은 불교를 어렵게만 느끼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여러 가지 방편을 설하셨다. 남녀노소 저마다 자신이 놓인 처지에 맞게 출발해 결국에는 근본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근본 불교는 각각 중생의 괴로운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것이 쉬운 불교, 즉 불교의 대중화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근본을 강조하면 소수의 엘리트 중심이 되기 쉽고 대중화를 주장하면 대중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따라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다가 근본을 놓치고 세속화의 길로 가기 쉽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진리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계없는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불교가 일상생활과 유리된다. 세속을 떠난다는 것이 사회생활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밥 먹고 학교 가고 직장에서 일하고 집안일하는 일상 속에 있으므로 내가 생활하는 바로 이곳에서 수행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이 생활 불교, 즉 불교의 생활화다. 붓다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 바른 불교, 쉬운 불교, 생활 불교를 행한다면 누구든 일상 속에서 해탈과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 정토를 일구는 사람. 수행, 보시, 봉사를 하는 사람. 이 땅의 정토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원을 가진 사람. 그 원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사람. 이 땅의 정토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 먼저 일단 자기 혼자서라도 수행하면 된다. 그리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수행하면 더 좋다. 나아가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수행을 한다면 이것이 보살행이다. 이 보살행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주든 안 따라주든 그냥 하는 수행이다. 이 수행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이 정토로 가도록 터전을 만들어주는 수행이다. 보살 수행은 먼저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것이 수행이다. 보살행은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롭게 베풀어야 한다. 즉 보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가진 재산을 베푸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직접 남을 도와야 한다. 이것이 봉사이다. 수행, 보시, 봉사는 하는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면 봉사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주면 보시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할 때 대응해서 화를 내지 않으면 수행이다. 이렇게 수행하고 보시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정토 세계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 땅에 정토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원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정토를 일구는 사람이다. 정토를 일구는 사람은 일상적으로 수행, 보시, 봉사를 행하는 보살행을 닦는 사람이다. 한 알의 보리수, 씨앗. 여기 씨앗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콩씨이고 다른 하나는 보리수 씨앗입니다. 겉만 보면 모양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씨앗 속에 잠재되어 있는 본질은 매우 다릅니다. 콩 씨앗은 싹이 크고 자라 1년도 못 가서 말라 죽지만
짖지마. 보리수 씨앗은 점점 자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쉴 곳을 마련해주는 큰 나무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역시 이와 같습니다. 작은 이익을 욕심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금방 꽃 피고 열매 맺고 지고 많은 1년생 콩넝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원이 진실하고 굳건하다면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리수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 책 역시 한 알의 보리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낯선 곳, 낯 모르는 이들에게 가서 아름드리 큰 보리수 나무로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을 뜨는 것이 먼저이다.